얘는 플로리다 소철이에요. 이번에 데려왔어요. 소코라코. 물을 아주 좋아하고요. 햇빛 잘 보여주면 울긋불긋 아주 예쁜 아이죠. 그리고 라피도포라. 얘네도 이만큼 이번에 데려왔고요. 얘네를 이제 차례로 분갈이를 쭉 해줘야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분갈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매장을 운영해 보니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갈이 방법이더라고요. 분갈이 클래스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실제로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라밀트로 분갈이 클래스. 이 영상 끝까지 쭉 보시면 누구나 쉽게 분갈이 기본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With you by my side, bring fear and meet me here tonight. Be brave and come along, I'll be alright. Promise we don't need no brake lights. We can travel the world.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식물들은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적당한 시기가 되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줘야 되죠. 그리고 농장에서 키워진 이런 식물들은 주로 이런 플라스틱 육묘용 포트에 심어져서 나오는데요. 농장에서는 보통 한 단계 더 큰 포트로 옮겨져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식물들을 출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이런 식물들은 곧 더 큰 화분으로 옮겨져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더 큰 사이즈 화분으로 식물을 옮겨 심는 걸 보통 분갈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화분 흙이 오래돼서 딱딱해지거나 오염됐을 때도 화분 크기는 바꾸지 않더라도 흙은 새 흙으로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흙갈이가 되겠지만 보통 이런 것도 통칭 분갈이라고 하죠. 분갈이는 보통 봄철에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을에 많이 하는데요. 분갈이를 한다는 게 식물 입장에선 아무래도 집이 바뀌는 것 같은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식물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봄철에는 모든 식물 생장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서 봄철에 주로 분갈이를 하고요. 식물들이 좀 힘들어하는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분갈이를 피하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 가정집들 같이 사시사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봄인지 겨울인지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면 언제라도 분갈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외부에서 월동하는 식물들은 봄철, 적어도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육묘용 임시포트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 3가지하고 토분에 키우다가 이제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줄 필요가 있는 식물 하나, 이렇게 4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분갈이 실습을 해볼게요. Wanna do it all with you by my side. Bring fear and meet me here tonight. Be brave and come along, I'll be alright. Promise we don't need no brake lights. 그럼 분갈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먼저 분갈이할 식물들, 그리고 빈 화분, 분갈이 흙, 마사토, 원예용 경석, 화분 깔망,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화분은 원래 심어져 있는 크기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더 넓은 분을 고르시면 되고요. 모양과 색상은 상당 부분 개인 취향인 부분도 있지만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다란 화분에 심는 게 나은 게 있고 납작한 화분에 심는 게 더 나은 것도 있어요. 또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화분 재질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농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식물 특성에 따라 적당한 형태의 포트를 선택해서 육묘를 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 구입하신 식물의 포트 모양을 참고해서 비슷한 형태의 화분을 고르시는 것도 팁이 되고요. 분갈이 흙은 직접 이런저런 재료를 섞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웬만큼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쉽지 않고 또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미리 혼합되어 판매되는 믹스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해요. 분갈이 흙은 식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저가 제품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품질이 안 좋은 흙들은 처음엔 괜찮은 듯 싶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흙처럼 뭉쳐지면서 물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 또 혼합 재료들이 영성해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화분 위로 흙이 둥둥 뜨기도 하거든요. 초보 때는 식물이 좀 이상해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만 탓하게 되는데
하는데 사실 원예 재료 문제가 있어도 좀처럼 파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갈이육 같은 건 일단 처음에 좀 좋은 걸 사용해서 문제 발생 범위를 줄여놓는 게 식물 잘 키우는 요령을 빨리 터득하는 데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사토는 마사, 그러니까 굵은 모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강모래 같은 걸 퍼오거나 사서 썼는데 요즘은 주로 큰 돌을 분쇄해서 대중소 3가지 정도의 입자 크기로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한 건 소림마사고요. 물에 한번 씻어 나온 세척마사토예요. 마사토는 기본 분갈이용 믹스의 필요에 따라서 혼합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 원예용 경석은 가벼울 경의 돌석, 그러니까 원예용으로 나온 가벼운 돌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분 바닥에 깔아서 배수층 만드는 데 사용할 거고요. 물에 뜰 정도로 아주 가벼운 돌멩이에요. 이것도 3종류 정도로 입자 크기를 고를 수 있는데, 배수층을 만들 때는 화분이 아주 작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자가 큰 경석을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입자가 큰 돌멩이면 그 밖에 뭐 다른 걸 사용해도 되지만 화분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가벼운 돌을 쓰는 거고요. 이건 미리 맑은 물에 한번 헹구어 왔어요. 그리고 화분 구멍을 막을 깔망. 화분 바닥에 물 빠진 구멍을 이걸로 막아서 흙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나온 제품이 제일 흔하고요. 크기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쓰면 돼요. 이것 대신 화분 깨진 조각 같은 걸 사용해도 좋고요. 대충 이런 필수적인 재료들이 있고요. 나머지 꽃삽이나 뭐 이런 바스켓 같은 것들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대체품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식물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름은 라피도포라 테트라스페르마, 덩굴성 식물이고요. 잎 모양이 구멍이 나고 갈라지는 게 마치 작은 몬스테라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미니 몬스테라, 힘의 몬스테라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사실 몬스테라는 아니지만 아주 귀엽고 독특한 외모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또 키우기 쉽고 순한 편이라 환경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분갈이를 도전해 볼 식물로 저희가 골라봤어요. 먼저 식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상체는 건강하고 이상이 없이 아주 예쁘죠. 근데 식물에 비해 화분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죠. 아래쪽을 보면 화분 물구멍으로 뿌리가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데 바닥이다 보니까 뿌리가 좀 상해 있고요. 화분은 크기가 좀 넉넉한 걸로 골랐고요. 식물이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니까 비슷한 분위기로 가져가 볼게요. 이제 식물을 포트에서 빼내는데요. 이건 말랑말랑한 연질 포트여서 아래쪽에서 가볍게 밀어 올리면 쉽게 식물이 빠져나와요. 혹시 잘 안 빠질 경우 너무 힘을 줘서 한 번에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려가면서 지그시 힘을 주면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빼내주세요. 식물을 빼낸 다음에는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화분에 심겨진 식물들은 뿌리가 이렇게 화분 모양을 따라 돌면서 자라는데, 그러다가 이 뿌리가 너무 꽉 차면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뿌리가 무르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데요. 뽀얀 흰색으로 뽀송뽀송하면 건강한 거고, 뭔가 거무튀튀하거나 특히 물렁거리면서 무른 느낌이면 좋지 않은 건데요. 이 뿌리 상태에 따라 기존에 붙어있는 흙을 얼마나 털어낼지가 결정이 돼요. 뿌리가 건강하면 흙 상태도 별로 나쁘지 않다는 거니까 굳이 많이 털어내지 말고 3분의 1 정도 가볍게 낡은 부분 위주로만 털어내주는 게 분갈이 후 몸살이 덜하고요. 뿌리 상태가 나쁘고 흙도 진흙같이 뭉쳐지면서 품질이 좋지 않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건강히 자랄 수 없을 테니까 좀 더 과감하게 낡은 흙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얘는 뿌리 상태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흙도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게, 배수가 잘 되라고 굵은 펄라이트를 섞었지만 원래 베이스 재료가 좋지 않아서 이 정도 찐득한 느낌이면 좀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 정도 흙을 털어내고 심어 볼게요. 아래쪽을 살짝 으깨듯이 잡고 털어내고요. 윗부분은 특히 오염이 많고 흙이 거칠어진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얘는 윗부분이 특히 찐득한 게 좋지 않아서 좀 더 털어낼게요. 다 털어낸 다음 뿌리가 좀 무르거나 한쪽으로 지나치게 길게 자란 부분,
또 너무 무성한 잔뿌리는 좀 잘라내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잘라내도 식물이 뿌리를 새로 뻗어내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낡으니까 줄기를 잘라내 주듯이 뿌리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좀 솎아주는 게 새 뿌리가 더 잘 나와서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한 옆으로 잠시 둘게요. 이제 화분에 깔망을 잘라서 깔아주는데요. 너무 작게 구멍만 간신히 막을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음번 다시 분갈이 할 때 여기 이 구멍에 손가락으로 밑에서 흙을 밀어 올리면서 식물을 빼내야 하는데요. 이게 넓어야 흙이 전체적으로 쉽게 밀어 올려져서 식물이 잘 빠지거든요. 다음에는 경석을 넣는데요. 화분 바닥이 안 보일 정도 높이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 화분은 길이가 넉넉한 편이니까 조금 더 넣어서 배수층을 충분히 만들어지게 할게요.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화분 속은 아래쪽이 더 젖어 있게 마련인데요. 물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화분 바닥에 남아 있거나 흙 아랫부분이 항상 지나치게 축축하게 되면 식물 아래쪽 뿌리가 항상 젖은 상태가 되면서 쉽게 물을 수 있어요. 여기 육묘용 포트들은 물구멍이 아주 많아서 물이 휙휙 잘 빠져나가지만 이런 화분들은 구멍이 한 개뿐이고 또 만듦새에 따라 물이 완전히 빠지지 못하는 구조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재료로 배수층을 만들면 뿌리 부분을 위로 띄워주게 돼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또 공기도 잘 통해서 뿌리 건강에 아주 좋아요. 실제로 이렇게 배수층을 잘 만들어준 식물하고 1년쯤 후에 식물을 분리해서 비교해보면 뿌리 상태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식물을 넣고 흙을 채워나갈 건데요. 이 식물은 마사토 같은 추가 재료를 섞을 필요가 없어서 이 분갈이 흙만 사용할 거예요. 먼저 밑흙을 적당히 넣어줄게요. 아직은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식물을 살짝 올려보시고 됐다 싶으면 이제 마저 흙을 채워나갈게요. 돌려가면서 차근차근 흙을 넣어주시고요. 한 손으로는 식물을 어느 정도 흙이 채워질 때까지 잘 잡고 있으면서 식물이 밑으로 빠져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요. 또 흙이 채워지는 동안 식물을 지그시 위로 잡아당겨서 아래쪽 뿌리가 흙 속에서 잘 펴지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흙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좀 두드리거나 해서 흙이 골고루 내려가게 하고요. 좀 모자르면 흙을 더 채워주세요. 식물이 똑바로 세워지는지 잘 보시고요. 너무 꼭꼭 다지거나 팡팡 쳐서 흙이 꽉꽉 눌리면 안 돼요. 물을 주면서 키우다 보면 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흙이 내려갈 걸 감안해서 적당한 높이로 흙을 채우는데 또 너무 많이 채우면 물을 줄 때 흙이 넘쳐서 곤란하니까 이 정도 크기의 화분은 손톱 한 마디 정도 여유를 두고 채우면 적당할 거예요. 흙을 예쁘게 잘 정돈해 주시고요. 이제 흙을 다 채웠으니까 물을 줄 건데요. 분갈이 후 처음 물을 줄 때는 화분 속 흙이 골고루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흠뻑 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흙과 뿌리 사이에 공극이 없어지면서 물방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잘 활착되어 잔뿌리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물줄기가 너무 세거나 하면 흙이 움푹 패이거나 하니까 이렇게 살살 천천히 뿌려주세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석구석 골고루 뿌려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물이 쏠리면 화분 속에서 그쪽으로 물길이 생겨버려서 물이 골고루 닿질 않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물이 쭉 빠져나오는 게 충분히 확인될 때까지 주시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어때요? 분갈이를 마치고 나니까 아까 임시포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쁜 모습이 됐죠? 분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예쁜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은 너무 밝은 곳은 피하고 반그늘 정도에서 쉬게 해준 다음에 얘가 좋아하는 살짝 밝은 정도의 장소에 두고 키우시면 돼요. 이제 소코라코, 소철, 싱고니움 얘네도 차례로 분갈이 실습을 해보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어갈 건데요. 원래는 한 편으로 클래스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눌게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마저 이어가고요. 분갈이 노하우, 유익한 식물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2부도 기대해 주세요.